아예 때려. 몬스터 마시면 잘 알아봐. 자, 오늘은 이제 유기화학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유기화학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공부하는 학문인데요. 자, 일반학에서는 네 가지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배우더라. 먼저 알칸. 알칸은 탄소와 탄소와의 결합이 전부 단위 결합으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을 우리가 알칸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알케는 이중 결합이 하나로 있으면 우리가 그걸 알켄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 있죠. 그 다음에 알키는 삼중 결합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알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컴파운드는 뭐냐? 아로마틱 컴파운드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벤젠인데요.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면서 고리를 이루는 시스템 우리가 아로마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학에서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먼저 알칸부터 볼 텐데, 알칸은 지금 보다시피 모든 카본이 단일결합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혼성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3 혼성오비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카본과 카본 사이의 결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카본 sp3 오비탈하고 이 카본 sp3 오비탈의 시그마 결합으로 전부 설명을 해주게 될 거예요. 반면에 알켄은 어떻게 될까? 알켄은 어떤 혼성오비탈을 사용하게 될 거냐면은 sp2 혼성오비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결합, 이 시그마 결합, 이 시그마 결합은 sp2 혼성오비탈을 사용하게 되고 p 오비탈이 하나가 남게 되면 여기 p 오비탈, 여기 p 오비탈이 나머지 이제 파이 결합을 이제 설명하게 돼요. 반면에 여기는 어떤 혼성오비탈을 사용할까냐면은 이제 sp 혼성오비탈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알칸을 보면 방금 얘기했지만 이 시그마 결합이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결합이 쉽게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렇게 카본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스트레이트 체인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막 꺾어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랑 얘는 분자식은 똑같아. 근데 여기서 꺾어질 수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결합이 이게 돌아갈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가지고서 전혀 다른 분자처럼 보이는 분자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동일한 분자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계속 앞으로 얘기했지만 명명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유기화학 분자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유기화학에서는. 그래서 명명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본이 3개로 이루어진 알칸은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뭐라고 부르면 프로판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카본이 4개짜리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거는 부탄이라고 불러요. 카본이 5개짜리는 펜탄, 6개짜리는 헥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한 몇 개까지인데 15개짜리까지 나오는데 한 10개까지만은 꼭 외워야 돼. 하나는 메탄, 2개는 에탄, 3개는 프로판, 4개 부탄, 5개 펜탄, 헥산 이런 식으로 한 10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름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칸은 시그마 결합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가 3개짜리인 알칸하고요. 탄소가 4개짜리인 알칸을 비교해보면은 어떤 게 끓는 점이 더 높냐면은 부탄이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끓는 점은 뭐를 반영하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는데 그 유기화합물에서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력이거든요. 분산력은 분자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탄소가 3개짜리인 프로판보다는 탄소가 4개짜리인 부탄이 끓는 점이 더 높아. 당연히 부탄보다는 펜탄이 더 끓는 점이 높고 펜탄보다는 헥산이 더 끓는 점이 높아. 분자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을 그려진 그래프가 있어. 이게 탄소의 수고 Y축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인데 끓는 점 보면 이렇게 돼. 녹는 점도 뭐 이렇게 된다.
탄소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몇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끓는 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카본의 숫자에 따라서 그 유기화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면 분별 중리라고. 나중에 분별 중리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분별 중리 탑이 있으면은 그래서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건 위쪽에서 중리가 되고 그 다음 낮은 건 여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카본의 숫자에 따라서 유기화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분별 중리라고 부르고 사실 유기화학에서는 분별 중리가 상당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나중에 한 10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알칸은 그냥 스트레이트체인 알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카본이 3개짜리 우리가 뭐라고 하면 프로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고리를 이룰 때가 있어. 고리를 이 카본하고 이게 카본이 연결이 돼가지고서요 이렇게 고리를 이룰 때가 있어요. 얘도 프로판이고 얘도 프로판이야. 화학식도 똑같아. 근데 얘하고는 다른 문제죠. 아이소모. 얘는 사이클을 이루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이클로알칸이라고 부르죠. 사이클로프로판. 얘는 그냥 프로판. 얘는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사이클로프로판 이렇게 부르죠. 3개만 고리를 이루지 않겠죠? 4개도 고리를 이룰 수가 있겠죠? 얘는 당연히 사이클로 프로판 그렇게 되겠죠? 6개짜리도 고리를 이룰 수가 있어요. 5개짜리도 물론 있고. 얘는 사이클로 헥산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치형이 있고 고리를 이루는 경우도 있어. 자, 근데 얘 같은 게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 우리가 sp3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거예요. 얘도 sp3죠. 얘나 얘도 전부 sp3 혼성 오비탈을 사용해요. 그 문제가 뭐냐? sp3 혼성 오비탈은 어떤 구조를 이룰 때가 가장 안정된 구조를 이루냐면은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이루어서 109.5도를 이룰 때가 가장 안정된 구조를 이룰 때인데 얘는 몇 도죠 이게? 120도라는 거야. 원래 아이디얼하게는 109.5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120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앵글이 상당히 벗어나 있어. 원래 아이디얼한 각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거죠. 저게 120도예요? 아, 이게 빅스토리로서 엄청나게 하는 앵글 스트레인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각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합물은 굉장히 불안한 화합물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9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디얼한 각도는 109.5도거든요. 109.5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화합물은 굉장히 불안한 화합물이야. 사이클로 프로판이나 사이클로 브루탄은 굉장히 불안한 화합물이야. 반면에 사이클로 헥산은 이 각도가 거의 109.5도에 육박해요. 그래서 사이클로 헥산은 상당히 안정된 화합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사이클로 헥산은 두 가지 아이소머가 존재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4개의 카본 있죠? 4개의 카본이 이루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카본이 어떻게 위치하냐면은 둘 다 4개의 탄소가 이루는 평면 둘 다 위에 위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갖다가 보트형 사이클로 헥산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체어형 사이클로 헥산도 존재해요. 체형 사이클로 헥산은 4개의 탄소가 정사각 평면을 이루는 건 맞는데 하나는 그 평면 위에 존재해 타본은.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래쪽에 위치하는 사이클로 헥산도 존재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체어형 사이클로 헥산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줄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는 않고 일종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같은 게 필요해서 둘 사이에서.
자, 그 다음에 사이클로 알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드 알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카본이 4개짜리 알칸, 그걸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탄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똑같은 분자식을 갖는 알칸인데 모양이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얘하고 얘는 화학식이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둘 다 알칸이야. 근데 다른 화합물이죠. 이거 두 개는 아이소머예요. 화학식은 같은데 분자가 다릅니다. 자, 이름이 중요한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4개짜리인 알칸을 부탄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부탄이라고 부르지 않아.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판이라고 불러. 왜 프로판이라고 부르냐면 얘가 CH3가 H였었다 그러면 그냥 탄소 3개짜리인 프로판이라는 거야. 근데 그냥 단순한 프로판이 아니고 여기 가운데 카본에 이걸 메틸 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메틸 그룹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2메틸 프로판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얘는 부탄, 얘는 2메틸 프로판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제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 명명법으로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합물이 있어요. 자, 요것의 화합물의 이름을 정하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가장 긴 체인을 찾는 거야. 근데 이 화합물에서 가장 긴 체인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뭐냐면 요거야. 요게 더 긴 체인. 다시 말하면 탄소가 6개로 이루어진 체인이라는 거죠. 탄소가 6개로 이루어진 여기가 만약에 H였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냥 핵산이죠. 여기가 CH3가 아니고 H였었다 그러면 그냥 탄소 6개짜리인 핵산이 됐을 거야. 근데 단순한 핵산이 아니죠. 여기에 뭐가 붙어있냐면 여기도 메틸, 아까도 메틸 그룹이라고 했잖아. 여기 메틸 그룹 2개가 이 카본에 붙어있다는 거죠. 이 메틸 그룹에 붙어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메틸 그룹이 어느 위치에 붙어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 그 어느 위치에 붙어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카본에 넘버링을 해줘야 돼. 넘버링 하는 방법이 근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넘버링.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3번 탄소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쪽 방향으로 넘버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요. 4번 탄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넘버링 하게 되면 3번 탄소, 이쪽 방향으로 넘버링 하게 되면 4번 탄소가 되는데 어느 방향에 넘버링을 선호하냐면은 작은 숫자가 나오도록 넘버링 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쪽 방향으로 넘버링 해줘요. 이건 4번이고 이쪽은 3번이니까 3번이 더 선호가 된다. 그래서 넘버링은 이쪽 방향으로 넘버링. 다시 말하면 핵산인데 3번 탄소에 2개의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핵산이라는 거죠. 이걸 말로 표현하지 않고 명명법으로 하죠. 33 다이메틸 핵산. 다이라는 메틸이라고 하는 것은 CH3 그룹을 얘기해주는 것이고요. 다이라고 하는 것은 2개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메틸 2개가 붙어있는데 몇 번 탄소에 붙어있냐면 둘 다 3번, 3번 탄소에 붙어있다고 해서 33 다이메틸 핵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긴 체인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게 골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에 넘버링을 해줘야 돼. 몇 번 탄소에 어떤 펑셔널 그룹이 들어가는. 근데 넘버링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작은 숫자가 나오도록 넘버링을 해주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 한번 이름을 한번 정해볼까요? 다른 문제.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이 분자의 이름을 정하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가장 긴 체인을 찾으라 그랬죠. 이게 가장 긴 체인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알칸. 8개 탄소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옥탄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것도 CH 쓸 텐데 여기도 H였고 여기도 H였었다 그럼 그냥 옥탄으로 끝나요. 저게 다 H. 근데 H가 아니고 뭐가 붙어있어? 메틸이 붙어있어. 메틸 그룹이. 메틸 그룹이 붙어있는데 어느 탄소에 붙어있는지를 넘버링 해주기 위해서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넘버링 해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버링 해주게 되면 3번이 되죠. 그죠? 이쪽으로 넘버링 해주게 되면 2번이 먼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넘버링을 선호하냐면 이쪽 방향의 넘버링을 선호한다. 이게 3번이니까. 2번이 더 작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2번 탄소하고 6번 탄소에 메틸 그룹이 붙어있는 옥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명법으로 붙였으면은 2, 6 옥탄이긴 옥탄인데 단순한 옥탄이 아니라 메틸 그룹이 2개 붙어 있는데 그 메틸 그룹이 2번 탄소와 6번 탄소에 붙어 있다라는 뜻으로 2,6 다이메틸 옥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명명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브랜치드 알칸의 명명법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칸이 사이클을 이루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이클로 알칸을 한번 볼게요. 이 사이클로 알칸의 이름을 한번 정해봐라 그러면은 일단 육각형 사이클이잖아요. 육각형 사이클의 이름은 사이클로 6개니까 헥산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기도 H고 여기도 H는 그냥 사이클 헥산으로 끝날 텐데 여기에는 어떤 그룹이 붙어 있냐면은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요. 이 2개짜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틸 그룹이라고 불러요.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 에틸 그룹이 붙어 있는 사이클 헥산이에요. 근데 메틸 그룹하고 에틸 그룹이 어느 위치에 붙어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 넘버링을 해줘야 돼. 근데 넘버링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 1번 탄소, 여기 2번 탄소, 3번 탄소로 이렇게 넘버링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넘버링 해주게 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느 방향의 넘버링을 선호해야 되냐가 또 문제다. 그때는 이 2 그룹의 이름이 얘는 M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알파벳이 얘는 알파벳이 E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알파벳이 작은 숫자가 나오도록 해줘. 근데 다시 말하면 에틸이 작은 숫자가 나오도록 해줘. 다시 말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줘요. 이게 아니고 에틸이 알파벳으로 먼저 나오니까 에틸이 작은 숫자가 나와. 에틸이 1번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1번에 에틸 그룹이 붙어 있고요. 3번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원 에틸 그 다음에 3번에 메틸 사이클로 헥산이다. 사이클로 헥산인데 AND는 알칸이라는 뜻이에요. 헥스가 6이라는 것이고 사이클로가 사이클이 이룬다는 거. 3번 탄소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 1번 탄소에 에틸 그룹이 붙어 있다. 넘버링 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냐면은 알파벳이 작은 펑셔널 그룹이 먼저 나오도록 작은 숫자가 나오죠. 하나만 더 해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사이클을 이루는데 5개의 카본을 이루었잖아요. 사이클로 펜타곤에 펜탄 해주면 되겠죠, 그죠? 펜탄, 사이클로 펜탄. 단순한 펜탄이 아니죠. 메틸 그룹이 붙어 있죠. 그다음에 이게 3개짜리잖아요. 3개짜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필이라고 불러요. 메틸 프로필. 근데 이제 문제는 넘버링 어떤 걸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A번, B번. A번. M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LM, N, O, P 맞죠, 그죠?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네. 1 메틸, 3 프로필, 사이클로펜탄 해주면 되겠죠? 아이고. 그게 어렵지 않죠? 근데 내가 이거 살짝 바꾸려고 그래.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 그룹을 요 프로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게 아니고 요거로 바꾸려고 그래. 요거. 아까랑 다른 게 뭐죠? 아까는 이거 했었잖아요.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프로필이라고 그랬었죠. 얘기도 3개짜리고 얘기도 3개짜리 차이가 뭐죠? 이건 끄트머리가 붙어있죠. 끄트머리가. 요거는 가운데가 붙어있는 거예요. 얘는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이소 프로필이라고 불러요. 아이소자가 붙어. 얘하고 얘는 다 카본이 3개짜리지만 얘는 프로필. 가운데 카본이 붙어있는 것을 아이소 프로필이라고 부르면 이름이 싹 바뀌겠죠 이게. 이제는 뭐가 우선시를 해야 되죠? 아이소가 우선시를 해야 되겠죠. 이게 1번. 그래서 1 3 메틸 사이클로펜탄 이렇게 되면 몇몇법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거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탄소가 4개짜리 탄소가 4개짜리 2개의 아이소모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부탄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이클. 사이클로도 있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탄소가 4개짜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사이클로 부탄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될 수가 있대요. 탄소 4개짜리 알칸의 아이소모를 다 그리고 이름을 적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연습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탄소가 5개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탄소가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겠죠. 이거는 5개짜리가 그냥 펜탄 그러면 되겠죠. 또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거는 부탄이죠, 그죠? 부탄. 부탄인데 메틸 그룹이 하나 부탄 하나 붙어있죠. 또 있나요, 또? 이렇게 있겠죠, 그죠? 또 있나요? 또 있나요? 사각형에다 하나 붙이고. 이것도 있겠죠, 그죠? 또 있나요? 5개짜리. 여자 뭐야? 무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일자에 자기 붙은 거죠. 또 있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에틸기가 근데 그 정사각형에다 하나 붙이고. 한 다음에 정사각형에다 그렇지. 아, 두개 붙인 거.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 예. 그래서 문제 낼 때, 문제를 낼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채점하기가 싫거든. 그잖아. 계속 경우의 수를 생각하니까 사이클릭은 빼고 사이클릭 빼고. 사이클릭을 빼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3개만 나와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연습해보라는 거. 3개 하나 3개 어떻게? 3개 여기 붙어 있는 거? 프로펜에 하나 있고 에틸기 옆에 하나 여기도? 근데 그거는 그냥 일자에 가운데 말고 그 가운데 가운데 하면 저 위에 CH 거랑. 2 요거, 요거? CH 근데 일자로 돌렸죠. 일자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CH3 여기 CH3 이런 거죠.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런 똑같은 게 아니고 그 경로가 위에 위에 경로랑 얘랑 하여튼 3개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해보라는 거야. 5개짜리 그리고 이름까지 해보라는 거야. 수업 시간에 5개 쓰니까 6개짜리 한번 해보세요. 6개는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사이클링을 제외하고 사이클로를 제외하고 이거 기억해서 아이소모를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각각 아이소모 이름 명명법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알칸을 맞추도록 하고요. 알켄으로 들어갑니다. 알켄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이중결합이 있는 거. 자 근데 얘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운송미터를 사용해야 되냐면 sp2 운송미터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는 전 sp2로 설명하고 하나가 남잖아요. 이건 시그마고 이 파이 결합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요 칠판에 수직인 피오비탈이 있을 거예요. 요 칠판에 수직인 피오비탈이 이렇게 두 개의 피오비탈이 서로 파이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어땠었죠? 아까는 이거 쉽게 돌아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CL, 여기 CL 이런 화합물이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쉽게 돌아간다고 그랬잖아. 여기 CL에 붙어 있는 거랑 여기 CL에 붙어 있는 거랑은 그냥 똑같은 화합물 쉽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아이소머라고 부르지를 않아. 그러나 여기서는 여기 CL, 여기 CL 붙어 있는 거랑요. 여기 CL, 여기 CL 붙어 있는 것은 다른 화합물이에요. 여기는. 왜냐면 얘는 이게 쉽게 안 돌아가거든. 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쉽게 안 돌아간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걸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요 파이 결합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그건 쉽게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화합물이에요. 이것도 아이소머예요. 그래서. 얘를 아이소머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건 쉽게 돌아가 버리니까. 이름도 있어요. 얘를 마주보는 형태를 그렇지 트랜스형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쪽에 있는 형을 시스형이라고 부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알칸과 다르게 알켄은 깨어지지 않는 파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간다는 게 이제 중요해요. 자, 알칸에서도 우리가 명명법을 배웠잖아요. 알켄에서도 명명법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알켄의 명명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합물이 있어요. 자, 요런 이거 이중결합이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비슷한데 살짝 달라. 다 똑같으면 뭐 이중결합만 왼쪽으로 shif트 되는 거예요. 자, 이름 한번 봅시다. 이름 먼저 위에 거부터 보면 먼저 롱체인을 찾아야 되는 이게 다 길이 롱체인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로 이루어진 이중결합 있잖아요. 핵 6개는 핵. 그 다음에 여기다 ENE가 붙어. 아까는 ANE가 붙었잖아요. ENE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중결합이 어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없으면은 그냥 핵센으로 끝나. 얘가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적어줄 게 뭐냐면은 여기 메틸 그룹이 붙어 있잖아요. 메틸 그룹이 어떤 탄소에 붙어 있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어느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두 가지를 알려줘야 돼요. 메틸 그룹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중결합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를 알려줘야 돼요. 그럼 탄소 넘버링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버링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3번, 4번에 이중결합이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넘버링 하게 되면 1번, 2번, 2번에 뭔가 처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넘버링은 어느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작은 숫자가 나오는 넘버링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2번, 3번, 4번 그러니까 2번 탄소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 3번과 4번에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름은
2메틸 3헥센이 됩니다. 3헥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3번과 4번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얘기고요. 메틸 그룹은 2번에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아래 것 해봅니다. 아래 것도 헥센이죠. 똑같아요. 근데 이중결합의 위치가 살짝 바뀌었어. 근데 얘는 약간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넘버링을 해도 2번이죠. 이렇게 넘버링해도 이중결합이 2번부터 먼저 나와요. 둘 다 2번이야. 근데 그럼 어떤 거를 먼저 선호하냐? 이때는 이중결합의 위치가 선호가 돼. 이중결합의 위치가 더 작은 번호가 나오도록 넘버링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넘버링이 이쪽으로 해줘야 돼요. 1번, 2번, 3번. 이번은 메틸 그룹이 몇 번에 있다라고 부르냐면 5번에 있다라고 부르요. 그래서 이름이 헥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의 명명법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킨. 알킨은 삼중결합이 있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 다음 이런 것들. 둘다 삼중결합이 있으면서 4개 카본으로 이루어진 삼중결합이에요. 그러면 둘 다 부트 YNE가 붙어. 삼중결합이 있다는 거. 이게 뭘 알려줘야 되죠? 삼중결합의 위치를 알려줘야 되겠죠. 삼중결합이 1번 탄소와 2번 탄소였기 때문에 1뷰틴. 삼중결합이 2번과 3번이 있기 때문에 2뷰틴 뭐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이런 점은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유기화학에서 컨주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화학물에서 컨주게이션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얘를 이제 컨주게이티드 됐다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 컨주게이티드 됐다고 부르냐면 이거 이중결합이죠. 단일결합이죠. 이중결합이죠. 단일결합이죠.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는 시스템이 있어. 그때 우리가 컨주게이션 됐다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대로 나타날 때. 일단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이름부터 한번 보도록 해요. 이름. 얘는 탄소가 5개짜리야. 탄소가 5개짜리인데 아까랑 다르게 이중결합이 2개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펜타다이엔이라고 부르죠. 자, 펜타는 5개라는 뜻이야. ENE는 뭐죠? 이중결합이 있다라는 뜻이야. 다이는 그게가 2개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죠? 자, 그다음 이중결합의 위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1번과 3번에 1번, 2번 사이에 이중결합, 3번, 4번과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1, 3, 펜타다이엔이 요놈의 이름이죠. 이름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왜 이 시스템이 중요하냐? 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는 시스템이 왜 유기화학에서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합물이 있어요. 이것도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인데 얘도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것도 일종의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이야.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CC 단일결합이 보통의 경우에 154 피코미터로 알려져 있어요. 보통의 알칸에서 CC 단일결합의 결합 길이는 154 피코미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단일결합은 얼마냐면은
이게 146피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상당히 작다는 얘에 비해서 상당히 결합 길이가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분자를 딱 보는 순간 얼핏 보면 아 요거 알켄하고 요거 알켄이 그냥 단순히 그냥 붙어 있는 거다. 시그마 결합으로 그냥 여기 알켄하고 여기 알켄이 그냥 시그마 결합으로 그냥 단순히 붙어 있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생각보다 이 결합 길이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 결합보다 이 결합이 좀 더 강한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얘가 더 강한 결합인가?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이 컨주게이트 시스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설명해요. CH2니까 이게 얘는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해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설명해 주게 되겠죠. 여기서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여기도 sp2 혼성 오비탈이에요. 여기 수소 들어가 있고 여기 카본의 결합돼 있고 여기 카본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sp2고 여기도 sp2거든요. 각각의 카본에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했기 때문에 p 오비탈이 다 하나씩 남아 있어. p 오비탈 3개 중에 2개만 혼성 오비탈이 사용됐기 때문에 p 오비탈 하나씩 남아 있고 칠판의 수직으로 여기도 p, 여기도 p, 여기도 p, 여기도 p 4개의 p 오비탈이 남아 있어. 그거 가지고는 MO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유기학 하는 때 보통 어떻게 한다죠? 시그마 결합이나 비공유전자쌍은 VB로 나머지는 MO를 한다고 했잖아. sp2는 VB로 설명하고 p 오비탈 4개가 남아 있잖아. 그거는 MO로 하겠다는 거야. MO. 그 4개 가지고서 MO를 하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여기 p 오비탈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 4개 가지고 MO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4개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한 적 있었죠? 이게 뿔뿔뿔뿔. 이 노드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뿔뿔 마마. 여기는 뿔 마. 이게 4개의 MO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채워놓으면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여기까지 채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요 2개를 본딩 오비탈이라고 부르고요. 요 2개를 안타이 본딩 오비탈. 여기가 어토믹 에너지 레벨이거든. 여기가 어토믹 에너지 레벨인데 이 2개 오비탈은 어토믹 에너지 레벨보다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본딩 오비탈이라고 불러. 그다음에 이 2개 오비탈은 어토믹 에너지 레벨보다 에너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전자는 여기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요 펜타다이앤을 설명할 때 여기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하는데 요 시그마 결합, 요 시그마 결합, 요 시그마 결합, 요 시그마 결합은 그냥 VBE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파이 결합, 여기 있는 파이 결합이 2개의 파이 결합인데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은 사실은 여기에는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다 다시 요 결합이 루이스 다이그램에 그리듯이 요 결합은 여기 카본에만 있고 여기 카본에 요 파이 결합도 여기 카본에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MOU를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요 2개 파이 결합은 이거라는 거야. 이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결합이라는 거야. 여기 웨이브 펑션이 여기 4개 카본에 다 있잖아요. 컨트리뷰션이. 여기 있는 여기도 파이 결합, 여기 파이 결합, 이 파이 결합은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결합이지. 여기 카본 2개만 있고 여기 카본 2개만 국소화되어 있는 오비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파티클이나 박스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전자가 여기에만 돌아다닐 때하고 여기에만 돌아다닐 때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돌아다닐 때 L이 어떻게 되죠? L이 커져요. L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죠? 에너지가 줄어드는, 에너지가 더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결합이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전자가 돌아다닐 때하고 이렇게 전자가 돌아다닐 때 어떤 게 에너지가 더 강한, 에너지가 더 낮아지냐면은 요게 에너지가 더 낮아져. 에너지가 낮아질 때 우리가 보통 결합이 강해진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결합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루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결합이 여기에만 존재한다. 여기에만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MOL에서는 그게 아니고 결합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분자 전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전체. L이 이게 아니고 이거의 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가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더 강한 결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다시 돌아가서 요것들은 시그마 결합인데 얘는 단순한 시그마 결합으로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 두 개 파이 결합이 분자 전체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시그마 결합보다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에서 요 결합은 더 결합 길이가 짧아. 더 결합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개의 파이 결합이 국소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존재하는 파이 결합, 여기에만 존재하는 파이 결합이 아니고 분자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파이 결합이라서 더 강한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시그마 결합으로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시스템에 비해서 좀 결합이 강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냥 체인형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이에요. 근데 좀 특별한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이 있어. 고리형 컨주게이티드 시스템. 그것이 바로 벤젠이에요. 자, 벤젠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H가 붙어 있거든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이렇게 되겠어요. 고리를 이루죠. 고리를 이루는데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이렇게 고리를 이루는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면 아로마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벤젠의 루이스 다이어그램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이중 결합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거든. 얘가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이면 여기가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벤젠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그러면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앞서 되겠지만 얘는 고리를 이루는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이야. 자,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이 카본에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기 수소, 여기 카본 세 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p2 혼성 오비탈을 이용해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을 다 설명해 주게 되면은 P업자는 하나가 남죠. 세 개 중에 두 개만 혼성 오비탈을 사용했기 때문에 P업자는 어느 방향으로 있냐면은 7, 8의 수직인 방향으로 P업자리 남아 있어요. 그 P업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남았다. 그 6개 가지고서는 MO를 하겠다는 거예요. 6개의 P업자. 하나, 둘, 셋. 그래서 MO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하기 전에 잠깐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선형 선형 수소 분자에 MO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고리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생기죠. 디제되는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 4개짜리를 해보진 않았는데 4개짜리 해주게 되면 방금 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요. 얘도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리면 뭐가 나면 정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에너지 준위가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나와. 해보면 여기는 넘어갔다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서 해보면은 이렇게 돼. 정사각형이 되면 디제너러시가 생긴다는 걸 내가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6개짜리는 어떻게 될까? 6개짜리? 선형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서 정육각형 만들 수가 있겠죠?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6개짜리를 M 해보게 되면 쭉 6개가 나오는데 위로 올려가지고서 정육각형을 만들잖아요.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둘, 하나 이렇게 해보면 벤젠의 MO가 바로 일단 벤젠이에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MO를 해보면은요, 노드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올까요?
뿔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그죠? 맨 위쪽은 어떻게 될까요? 맨 위쪽은 교제하면서 그렇지. 뿔, 마. 아이고, 뭐 잘못했다. 뿔마.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 노달 플랜이 몇 개가 나오네? 하나가 나오더라.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여기는 컨트리뷰션이 없어. 자, 여기도 노달 플레인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책에 나왔으니까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봐요. 자, 여기는 노달 플레인이 몇 개죠? 0개.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방금 봤죠? 노달 플레인이 하나. 여기 노달 플레인이 3개. 여기는 책에 나왔으니까 봐요. 노달 플레인이 2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거 그려봐라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림을 줬을 때 그것이 어느 줄이 있는지 정도는 알았어야 돼요. 뭘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노달 플레인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 갖다가 어떤 거 하나 딱 그린 다음에 얘가 도대체 어느 준위에 있는지 정도는 알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쉽다는 거예요. 뭐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노달 플레인만 체크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젠은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요. 이렇게까지 채워져.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젠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이렇게 요 결합이 3개가 나오잖아요. 여기 본드 파이 결합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요 결합이 루이스 다이그램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 결합이 있고 여기 결합이 있고 여기 결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죠? 분자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결합이다. 분자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결합. 자, 이것이 벤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개는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벤젠 중에 뭐 한줄 알아두면 좋은데 그래서 벤젠을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쭉 꺼버려. 루이스 다이그램 2개 그리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H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H는 어디 있죠? 여기 다 있죠, 그죠? 여기 그리진 않겠지만 여기 다 H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H를 뭔가로 치환할 수가 있어. 내가 H를 OH로 뭐 치환할 수가 있어요. 혹은 여기 뭐 메틸 그룹 치환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치환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벤젠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수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수소가 있어. 표기만 안 할 뿐이야. 귀찮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벤젠 링이 2개가 합쳐진 걸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나프탈렌이라고 그래요. 두 개가 붙어있으면 3개짜리 붙어있을 수가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치환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놈이 하나가 메틸 그룹으로 치환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톨루엔이라고 불러요. 그 유기화학 랩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유기용매들을 쓰는 건데 톨루엔이 그 유명한 많이 쓰는 유기용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CH3가 하나 더 치환될 수가 있거든요. CH3가 지금 하나 H가 CH3를 한 번 치환했잖아요. 또 치환될 수가 있어. 이렇게 치환될 수가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일렌이라고 불러요. CH3가 2개가 치환되는 것을. 근데 자일렌은 아이소모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CH3가 바로 옆에 치환될 수도 있지만 한 칸 띄어서 치환될 수가 있고
마주 보면서 취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 3개 중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걸까? 라고 묻는다면 얘겠죠. 얘가 무극성 분자죠. 나머지 것들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예요. 얘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대칭이니까 끓는 점이 가장 낮을거든. 이름이 있어. 요거를 오소자일렌이라고 해서 오소자일렌에서 오자라고 쓰고요. 그리고 메타, 이거는 파라자일렌이라고 불러. 자주 쓰는 용어야. 오소, 메타, 파라, 유기화학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플로린. 자, 우리가 지금 알칸, 알켄, 알킨, 아로마틱까지 배웠잖아요. 새로운 종류의 탄소화물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플로린입니다. 카본 60. 끝났구나. 카본 60. 카본 60는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죠? 공 모양의 축구공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 꼭지점에 탄소가 60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수소를 갖다가 레이저로 쏴가지고서 뭔가 합성을 한 다음에 질량 분석 스펙트럼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질량이라고 그러면 720에서 굉장히 작은 픽이야. 다른 픽들도 엄청 큰데 원래 이걸 측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720되는 위치에서 계속 픽이 나오는 거야. 굉장히 작았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에만 관심이 두고 이쪽에 관심이 안 뒀거든. 근데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720을 보고서 분자량이 720이니까 카본의 60배잖아요. 그래서 탄소 60개짜리 화합물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화합물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제일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야. 화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야.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20장에서 여러 가지 분광법을 배울 거거든요. NMR을 찍어본다든지 IR을 찍어본다든지 라마를 찍어본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분광법을 이용을 해서 이 분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자를 측정을 해야 할 텐데 이게 측정은 되는데 질량 분석 스펙트럼상에서 측정은 되는데 양이 너무나 작은 거야. 측정이 안 됐어. 근데 스몰리라는 사람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가 아마 축구공처럼 생긴 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근거가 없으니까 다 믿질 않았는데 나중에 대량 생산되고 조금 생산이 되고 나서부터 NMR을 찍어봤거든요. NMR이라는 분광법을 찍어봤더니 정말 스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20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광법 중에 이제 NMR 분광법을 얘기해 줄 텐데요. NMR 분광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화합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NMR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측정하는 거야. 핵의 스핀 상태를 측정하는 건데 여기 카본이 있는데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카본이 있나? 예를 들어서 여기 카본하고 여기 카본은 어떻죠? 똑같은 놈이죠. 구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카본하고 여기 카본도 똑같은 놈이죠. 그죠? 얘하고 얘는 다른 종류의 카본이죠. 그죠? 그럼 픽이 2개가 나와. NMR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예를 들면은 요런 카본은 몇 개가 픽이 나올까요? 얘는? 얘도 2개죠. 여기 양쪽이 똑같죠. 여기 똑같죠. 그죠? 얘는 몇 개가 나올까요? 3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 다른 종류의 카본이 나오는가를 찍는 것이 NMR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카본 60의 NMR을 찍어보면 몇 개의 픽이 나올 것 같아요? 몇 개 다른 종류의 카본이 있을까? 한 개라는 거야. 한 개. 픽이 하나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지. 이 분자는 카본이 60개나 있는데 픽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 말은 무슨 얘기죠? 60개가 다 동등한 카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구조는 공밖에 없다라는 공밖에.
그래서 측정을 했어요. 또 나중에 우리가 20장에서 다시 배울 텐데 NMR이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이 카본은 근데 어떤 원소 오비탈을 사용해야 되냐면은 sp2 원소 오비탈을 사용해야 될까요? 공 모양을 생각해 보면 이 카본에 하나, 둘, 셋, 세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그마 결합들은 전부 뭐로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은 sp2 혼속 오비탈로 사용되겠죠, 그죠? 그럼 p 오비탈이 하나 남죠. p 오비탈이 어떻게 되세요? 공의 수직으로 p 오비탈이 하나씩 남겠어요? 이 카본이 공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그러면은 요 결합, 요 결합, 요 결합은 sp2 원소 오비탈을 사용하고 p 오비탈이 하나씩 남아있어요. 그 p 오비탈이 60개가 박혀있겠지, 공에. 그죠? 그 60개 가지고서 MO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개가 본딩 오비탈일 것이고 30개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인데 나머지 30개의 본딩 오비탈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어서 엄청나게 단단한 화합물이에요. 이건 잘 깨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게 아마 1990년에 처음으로 얘기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지금은 나노사이언스라는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저게 나오기 전까지는 나노사이언스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 카본 60가 나오면서부터 그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본 60가 나온 다음부터 여러 가지 아류들이 나오잖아. 카본 나노튜브, 뭐 그래핀, 뭐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일반학 책에서는 뭐 지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로 끝나지만 나중에 대학원 가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해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학에서는 살짝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대학원 가면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토픽인 경우도 있어요. 일반학에서는 일반학 1에서는 양자화학이 중요한 토픽이고 일반학 2에서는 연력학이 중요한 토픽이잖아요. 근데 막상 대학원 가면은 양자화학이나 연력학을 연구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 좋게 말하면은 이미 잘 정리된 학문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죽은 학문이야. 새로운 게 없어요. 하지만 일반학에서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학 점수 안 나온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따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의 두 번째 파트, 펑셔널 그룹. 예를 들어서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에탄이에요. 에탄. 단순한 에탄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 H가 뭔가로 치환이 될 수가 있어. 이걸 펑셔널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BR이 아니고 OH로 치환될 수 있어요. 이걸 펑셔널 그룹이라고 불러요. 여기 BR이 치환될 수도 있고 I가 치환될 수도 있고 F가 치환될 수도 있고 CL이 치환될 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할라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명법이 중요해요. 이 OH가 치환된 것을 뭐라고 부르냐?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도 또 명명법이 중요해. 얘를 할라이드라고 부른다. 얘를 알코올로 부른다. 그런 걸 기억해야 돼. 그다음 여기 그룹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간략하게 R이라고 표기하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킬 그룹이라고 보통.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그룹. 근데 이걸 갖다 알코올을 그냥 간단하게 ROH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ROH 표기하면은 얘는 알코올.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럼 R X. X를 보통 할라이드로 표현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RX 그룹 할라이드, ROH 그룹은 알코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라이드 배우고요, 알코올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 옥션을 사이드고 서로 다른 종류의 혹은 같은 종류의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터라고 불러요. 이터, 에테르라고 부르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COH가 붙어 있는 거. 이거를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CO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같은 종류 혹은 다른 종류의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것을 키톤.
COO가 붙어 있고 서로 다른 종류의 알끼리 붙어 있는 것을 에스터. 그다음에 화복실리 에스트라고 있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이드. 단백질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요 펑셔널 그룹의 이름하고 제법,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할라이드부터 배우자.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할라이드 중에 클로로메탄이 있어요. CL이 할라이드라고 그랬죠. CL이 H였었다 그러면 메탄이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CL이 붙어있기 때문에 클로로메탄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얘를 메탄에다가 CL2를 집어넣어주면 만들어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 얘를 만들기 위해서 메탄하고 클로린이 필요하다.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훨씬 중요한 건 뭐냐? 이 화살표 위에 보면은 반응 조건이 있어. 반응 조건. 그게 훨씬 중요한 거야. 유기화학에서는. 이거 그냥 두 개 상온을 해서 섞어 놓는다고 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이 반응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거나 빛이 필요해. 이게 없으면은 이 반응 조건을 맞춰주지 못하면은 이 반응이 절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필요하냐를 아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뭘 갖고 만드냐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야. 왜 고온이 필요하고 왜 빛이 필요하냐. 그것이 훨씬 중요한 거야. 그걸 연구하는 게 유기화학이야. 유기학자들이 이 반응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 반응은 이 두 개가 그냥 땅 부딪혀가지고서 단순하게 얘를 만드는 그렇게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냐? 첫 번째 단계. 먼저 CL2가 CL 레디칼로 바뀌어져야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CL 레디칼이 메탄을 공격을 해서 HCl하고 메틸 레디칼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메틸 레디칼이 CL2를 공격해서 드디어 클로로메탄을 만들고 다시 클로린 레디칼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고 다시 CL 레디칼이 2번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메탄을 공격을 해서 계속 반응이 뺑뺑이 돌면서 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유기학자들이 주장하는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앞서서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거야. 얘가 그냥 알아서 그냥 레디칼로 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요게 필요하는 빛을 쏴주든지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이 돼야 요 단계가 이니시에이션 됐다는 거야. 요 단계가 이니시에이션 안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땅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반응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유기화학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촉매가 필요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여기에 촉매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촉매가 없으면은 거의 반응이 진행이 되지가 않아. 촉매가 있어야만 반응이 진행이 돼. 촉매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제 무기화학 내지는 베이화학이 되겠죠. 돈이 되는 학문이야 실제로. 생각을 해봐. 촉매가 없으면 반응이 진행이 안 되는데 촉매는 딱 집어넣었더니 반응이 확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촉매는 굉장히 돈이 되는 학문이에요 사실. 안 가는 반응을 가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책에 이제 여러 개 반응이 있는데요. 이게 반응 나올 때마다 반응 조건을 외워라, 촉매를 외워라 그렇게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출제는 안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유기화학이나 무기화에서 중요한 것은 반응 조건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를 이런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유기화학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반화학에서는 발음식 나올 때마다 이거를 외워가지고서 뭐 써라 그렇게 출제하지는 않지만 뭐가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할라이드 중에 유용한 것이 있어요. PVC가 뭔지 알아요?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굉장히 유용한 재료 중에 하나죠, 그죠? 그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요거 가지고서 중합체를 만들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산업적으로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PVC를 만드는 때 쓰는 원료 물질이 바로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를 만들 때 쓰는 원료 물질.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얘도 쉬워요. 얘 어떻게 만드느냐? 얘는 왜 중요하냐? PVC를 만들 때 중요한데 얘는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들면 돼. 알켄에다가 Cl2 집어넣으면 얘가 만드는데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얘하고 얘를 반응하면 땅 두 개가 부딪혀서 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얘하고 얘가 반응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중결합이 깨어지면서 여기 CL이 양쪽에 들어가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단계, 여기서 가는 단계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이게 만들어지고 또 이게 가만히 냅두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론 옥사이드가 필요해. 촉매죠 일종의. 그리고 온도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40도가 돼야 한다는 거지. 이게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상온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온도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그냥은 안 돼요. 차콜이 있고 온도가 몇 도냐면 500도씩. 여기서 그냥 반응이 진행되는 것은 차콜 촉매에 500도씩까지 올려줘야 이게 반응이 진행. 반응 자체는 쉽죠. 그냥 여기서 Cl 떨어지고 여기서 H 떨어지게 되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50도를 갖다가 25도씨로 낮춰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500도씨까지 올리려면 전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근데 25도씨로 내릴 수 있는 촉매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게 일종의 대박이라는 거죠. 대박. 자, 할라이드는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도 에탄올 만들고 싶다. 비슷해요. 여기도 뭔가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집어넣어주면은 하나는 H가 들어가고 한쪽은 OH가 들어가서 에탄올을 이제 만들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에 보면은 뭐 발음 조건 같은 게 있는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몇 번 그 반응식 썼지만 유기화학에서 이 에틸렌이 엄청나게 중요해. 이게 일종의 유기화학에 있었던 쌀이야, 쌀. 반도체가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석유화학에서는 이게 쌀이야.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거기 대부분이. 여기서부터 뭐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 많이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죠. 석유화학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한 알코올인데요. 자, 이거는 에탄올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프로파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로판자가 나왔으니까 카본이 3개짜리인 알코올이겠죠. 근데 프로파놀은 2가지 종류가 있어. 왜 그러냐? 이 프로파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OH가 끄트머리에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데 안에 수도 있겠죠. 가운데 있는 탄소에 얘도 프로파놀이고 얘도 프로파놀이에요. 이름을 달리 해줘야 되겠죠, 그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원프로파놀. 1번 탄소에 붙어 있다고 해서 얘는 뭐라고 해서? 2프로파놀.
프로판 그러면 3개의 탄소. 올자가 붙으면 알코올. 그 OH가 어디 붙어 있냐? 2번 탄소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우리 책에는 이 2프로파론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 이것도 반응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가운데 있는 가운데 OH를 집어넣어 주면은 어떻게 합성을 해야 되느냐가 우리 책에 나와 있어. 먼저 스타팅 머티리얼이 얘예요. 여기다가 이제 산을 가해줄 거예요. 산을 가해줘. 자, 산을 가해주는데 이 H 플러스가 이쪽을 공격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을 공격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산이 H 플러스 여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여기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컴파운드가 가능해. 자, 여기 있는 H 플러스가 이쪽을 공격해준다. 그럼 플러스 차지가 어디에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가운데 카본에 만들어지게 돼. 반면에 이 H 플러스가 가운데 있는 카본을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돼. 자, 이거 스타팅 머티리얼이고 이거 산성 반응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이 H 플러스가 끝에 있는 카본을 공격하게 되면은 가운데 카본에 플러스 차지가 만들어지고 가운데 카본을 공격해주게 되면은 오른쪽 카본에 플러스 차지가 만들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가능해. 근데 유기화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둘 중에 어느 컴파운드가 많이 만들어지냐면은 요게 많이 요게 대부분 요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자, 요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물 집어넣으면 물 집어넣으면 OH만 했습니다. OH2. 이거 집어넣으면 여기 어딜 공격을 했어? 이쪽을 공격을 해서 OH가 여기에다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였었죠? 왜 OH가 가운데 만들어지냐를 설명해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설명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H 플러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져. 여기에 OH2가 들어가게 되면 OH2가 이쪽에 들어가게 돼서 H2가 날아가게 되면 OH가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뭐가 중요한 질문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H 플러스가 공격해주면 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유기화학자들은 왜 얘가 주로 만들어지냐 그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기화학자들은 이 메틸 그룹은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펑셔널 그룹이에요. 뭐로 유명하냐면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으로. 다시 말하면 전자를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를 제공해주는 그룹으로 유명해요. 이 CH 그룹도 이쪽에다 전자 제공해주고 여기 CH 그룹도 여기도 전자 제공해서 여기 플러스 차지를 분자 전체로 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 한쪽에 국소화된 차지를 분자 전체로 퍼지게 함으로써 안정화시킨다는 거지, 이 구조를. 근데 얘는 양쪽에 메틸 그룹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화시키기가 쉬워. 근데 이쪽은 어때죠? 그룹이 하나밖에 없어. 한쪽 방향에서만 얘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이 두 구조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되느냐를 물어본다면 이쪽 그룹이 더 안정되는 구조다. 왜냐면 양쪽에서 전자를 제공해주면서 이 플러스 차지를 분자 전체로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아래쪽 구조보다는 위쪽 그룹이 더 안정되고 이게 주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쪽에 프로파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유기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반응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용어를 또 설명해 주자면요. 그래서 알코올은 여기 OH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 OH가 붙어 있는데 이것처럼 OH가 붙어 있는 그룹에 카본 알킬 그룹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표현으로는 프라이머리 알코올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여기처럼 OH가 붙어 있는 카본에 두 개 알킬 그룹이 붙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컨더리 알코올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내용이 없죠. 아민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민에서도. 자, 지금 이제 알코올 얘기를 했었고요. 알코올 얘기를 했었고. 자, 근데
요런 알코올은 알킬 그룹에 OH가 붙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알코올이라고 불러. 근데 벤젠 링에 OH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이름을 좀 딸리해.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들. 페놀. 벤젠 그룹에 뭐가 붙으면 이름이 달라져.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었다 기억나네? 톨루엔. 그렇지. OH 붙어 있으면 페놀.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주 등장하는 용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서라고 불러. 메틸 그룹과 에틸 그룹 사이에 옥션이 붙어 있는 거. 이걸 이서라고 불러.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그룹 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메틸 알코올이야. 그다음에 요 그룹을 담당하는 것이 에틸 알코올이야. 얘를 만들려면은 메틸 알코올하고 에틸 알코올을 섞어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양쪽에 있는 OH가 서로 반응을 해서 물이 빠져나. 양쪽에 있는 OH가 결합을 해서 물이 빠져나가고 OH는 남게 돼서 이더를 만들어요. 이더를 어떻게 만드느냐? 알코올의 축합 반응으로 이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또 질문할 게 생각날 수가 있어. 지금은 내가 어떻게 했죠? 여기서 OH가 빠져나가고 여기서 H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렸잖아요. 근데 다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OH가 빠져나가고 여기서는 H만 빠져나가서 옥션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OH가 빠져나가는 건지 여기서 OH가 빠져나가는지 알고 싶다. 유기학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거야. 여기다가 하나를 18번 동위원소를 하나를 딱 짱박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18번이 있는지 18번이 없는지만 보게 되면은 어느 쪽에서 빠져나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방법도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해요. 자, 이더. 자, 근데 이더가 산업적으로 상당히 중요해. 산업적으로 유명한 이더 중에 MTBE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폭사이드가 있어. MTBE는 뭐의 약자냐면은 메틸 터셔리 부틸 이더라고 불러. 자, 이더는 알코올의 축합 반응으로 만드는데 이더 중에 유명한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MTBE, 에폭사이드. MTBE는 뭐냐면요, 메틸, 여기 CH3가 있겠죠? 터셔리 부틸, 그런 이렇게 됩니다. 얘를 터셔리 부틸. 여기가 메틸 터셔리 부틸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컴파운드가 한때 옥탄가를 올려주는 첨가 물질로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서요 유명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환경 오염 물질이라서 잘 사용되진 않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휘발유에다가 얘를 집어넣잖아요. MTBE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휘발유 옥탄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서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였었어요. 옥탄가가 뭐냐?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왜 옥탄가가 높은 게 고급 휘발유냐? 여러분들 그 가솔린 기관은요, 내신인들하고 그러면 여기가 연료가 주입이 되고 여기 배출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스톤이 있을 거예요. 이 바퀴. 그래서 피스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겠죠.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플러그가 있어. 그래서 이게 피스톤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연료가 흡입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게 막아놔. 그런 다음에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막고 피스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이게 플러그가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연료가 흡입이 되고 피스톤이 쭉 올라가면서 압축이 된 상태에서 어느 순간 플러그에서 불이 번쩍거리면서 터지면서 아래쪽으로 힘을 주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은 이게 올라갈 동안 자연 발효하면 안 돼. 얘가 이게 높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고온 고압이 돼요. 근데 얘가 알아서 그냥 터져버리면 안 돼. 언제 터져야 되냐면 플러그에서 불빛이 딱 나왔을 때 그때 터져야 돼. 근데 그 전에 터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두 번 터지게 되잖아. 쭉 올라갔을 때 한 번 지가 알아서 터진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플러그가 점화되면서 터지게 되면 쿵쿵거린다는 거죠. 쿵쿵거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더라도 자연 발효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가 덜컹덜컹 거린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높은 고온 고압에서도 이게 터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측정하는 정도가 바로 옥탄가랍니다.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는 이거 이렇게 앞으로 고온 고압을 시켜주더라도 스스로 발효하지 않는 휘발유예요. 그래서 참는다는 거지. 그래서 플러그에서 터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터지게 되는 건데 그 정도가 바로 옥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옥탄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로 첨가한 물질이 MTB라고 하는 이서였었다. 자, 그다음에 에폭사이드도 많이 사용해요. 에폭사이드는 고리형 이서예요. 이것도 있어죠. 고리형이긴 하지만 여전히 있어죠. 그죠? 근데 에폭사이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폭사이드는 왜 중요하냐면은 얘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CH3인가요? CH2. 그러면 이게 깨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이올이 만드는 거예요. 다이올. O가 두 개 쓰니까 이걸 다이올이라고 그래요. 올은 알코올이라는 뜻이고 다이올은 OH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해요.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다이올을 만드는데 에폭사이드가 많이 쓰여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 어디에 쓰이냐면은 부동액에 많이 쓰여요. 다 자동차 얘기죠, 그죠? 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하고 키톤으로 넘어갑니다. 자, 키톤은 어떤 화물이냐면요. CO에 양쪽에 딱 밝히고 있는 거거든. 알데하이드는 요거 하나가 H로 바뀐 거예요. 얘는 어떤 소금탄을 사용할까요? sp2 혼성오비탄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옥시전에는 비공유전자성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을 sp2 혼성오비탄을 사용하게 되고 여기 있는 피오비탈하고 여기 있는 피오비탈이 나머지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키톤 내지는 알데하이드가 돼요.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둘 다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런 알코올을 산화시켜주게 되면 H가 빠져나가면서 키톤이 만들어져요.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알코올을 산화시켜주게 되면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킵한 다음에 카보실릭 에시드가 S다. 자, 얘를 산화시키잖아요.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카복실릭 에시드. 자, 기억을 할게. 시작은 알코올이죠, 그죠? 알코올을 산화시키게 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알데하이드를 산화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카보실릭 에시드가 만들어져요. 알코올을 어떻게 만든다 그러면? 기억나요? 알코올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아까 에틸렌부터 만든다 그랬죠, 그죠? 쭉 한번 복습해 보세요. 카보실릭 에시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터. 자, 에스터는 예를 들면은 COO가 붙은 것을 우리가 에스터라고 부르거든요. 에스터는 어떻게 부르냐면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이 메틸 파트하고 에틸 파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얘는 알코올하고 에틸 카보실릭 에시드. 알코올하고 카보실릭 에시드의 축합 반응을 만들어요. 아까랑 비슷하게 여기도 알코올의 OH 부분하고 카복실릭 애시드의 OH가 축합 반응을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에스터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민하고 아마이드. 자, 아민은 뭐냐면요, 그냥 암모니아로부터 유도된 거예요. 암모니아는 이거죠. 나이트로젠에 수소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알킬그룹으로 취한해주면 그것이 바로 아민이에요. 아민이 하나가 취한되잖아요. 프라이머리 아민이라고. 아까 알코올도 프라이머리 아민, 프라이머리 알코올, 세컨더리 알코올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민도 마찬가지예요. 다 H도 다 취한된 것을 암모니아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알킬로 취한되면 프라이머리 아민. 두 번째 수소가 또 다른 알킬로 취한되면 세컨더리 아민. 또 취한될 수도 있겠죠. 그럼 터셔리 아민. 자, 그 다음에 아까 기억하시면 좋은 게 벤젠이잖아요. 이게 CH3가 취한되면은 톨루엔. OH가 취한되면은 페놀. NH2가 취한되면은 아닐린. 이런 것들은 유기화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유기 음매들이거든요. 잘 알아두고. 자, 이걸 톨루엔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TNT가 뭐의 약자냐? 어디에 쓰이는 건지 아세요? TNT. 어디에 쓰이는 것 같아? TNT? 폭탄은 트리 나이트로 톨루엔이거든요. 톨루엔이야, 톨루엔. 근데 그냥 톨루엔이 아니죠. 뭐가 붙어 있죠? 트리 나이트로. 나이트로 그룹이 붙어 있는 톨루엔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NO2가 붙어 있는 거야.
NO2 맞죠, 그죠? 다시 체크해봐야 되겠네. 그럼 내가 다시 체크해볼게요. TNT 뭐가 트리나이트로 톨루엔. 아니.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이드. 이거는 단백질에서 많이 배우는 거죠. C5 단백질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아마이드, 아민. 그 뒤에 페스티사이드, 파마스티칼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여기까지가 유기화학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한 2문제 정도 출제될 건데 반드시 맞아야 돼. 그건 쉽게 출제가 되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전체가 몇 제일 중요한 거 명명법. 명명법은 반드시 언제나 출제해요. 그 다음에 아이소모 숫자 세는 거 있죠. 네. 이거 한꺼번에 같이 나와서 있어요. 아이소모를 그리고 그 아이소모의 이름을 정해받을 이런 두 개는 반드시. 이 명명법에는 펑셔널 그룹의 명명법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펑셔널 그룹의 명명법. 알칸이나 알켄의 명명법도 물론 들어가고 펑셔널 그룹 이게 뭐냐? 케톤이 뭐냐? 알데하이드가 뭐냐?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명명법 나오고 아이소모 숫자 나오고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 있죠.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은 우리 책에서는 딱 2개만 나왔어요. 뭔지 혹시 기억나? 반응 메커니즘? 할라이드. 그렇지. 이거 만드는 거였었죠. 얘가 그냥 단순히 땅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3단계에 거쳐서 만들어지는 그거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것이 여기 OH 만들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요? 2개 배웠어요. 그것이 사실은 유기학자들이 실제로 하는 얘기라. 이게 뭐 명명법 외우고 뭐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유기학. 나름 그래도 논리적인 학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유기화학이 2문제면 전체는 혹시 몇 문제 정도? 보통은 매번 다루는데 한 20문제 정도 나올 거야. 근데 시간 모자르다 얘기는 지금까지 없었어. 시간이 모자라서 그건 아니죠. 2시간 시험 보죠. 2시간. 1, 3, 4 저희 그러면 다음 시험부터 뭐 하나요? 다음 시간부터 그 복습하고 문제 풀고 그래요.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3장